네, 관련해서 법조팀의 이채연 기자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10시부터 첫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오늘 절차가 어땠습니까? 네, 일단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데요. 일단 이제 오후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 2시 15분부터 속개가 돼서 윤 전 대통령이 이어서 이제 발언 기회를 계속 가졌는데 앞서 오전에도 이미 40분 넘게 진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는 모습이었고 예. 재판부가 이제 오후 재개 뒤에도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준다고 했었는데 46분 발언을 하면서 총 8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이제 검찰이 제출한 서류 증거들에 대해서 간략한 조사가 있었고 이후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이 돼서 지금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이 진행이 됐고 잠시 휴정을 거쳤다가 앞으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그리고 이어서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오전에는 오전 10시부터 이제 인정 신문이랑 이제 검찰 측에서 공소 요지를 1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 설명이 있었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고 이어서 피고 측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입장 표명을 하다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진술에 나서서 발언을 해온 것이고요. 예. 일단 오늘 재판부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녁 6시까지는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시간을 좀 훌쩍 넘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반박하는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보다 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례적으로 이렇게 피고인이 장시간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예우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도요. 일단 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후에 이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폭동이 있었는지가 정말 국헌문란의 입증의 핵심인데 검찰은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어떤 권한이나 역할을 불능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됐다라는 것이고 실제 국회 출입이나 통제 지시 같은 걸 내렸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강조했던 발언들을 보면 즉각 나는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 무력화 의도 전혀 없었다, 경고성이었다, 폭동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심지어는 시도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됐으면 왜 실행이 안 됐는지 이유를 밝혀라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란죄의 어떤 구속 요건이 되는 이 폭동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오후에도 일부 발언이 좀 있었는데 잠시만 살펴보면 뭐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랑 통화한 것도 앞서 탄핵 심판이랑 좀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방첩사, 간첩 수사 제대로 도와주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 홍정원한테 누구를 체포하라라고 했던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좀 수위를 높여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뭐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예. 역대 어느 회의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봉쇄라는 거는 완전 차단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번 계엄에서 투입된 경찰력으로는 차단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도 자주 봐서 그런지 그때 발언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오후에는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절차적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검찰과 좀 신경전이 있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뭐 실시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예. 일단 오전에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고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구도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일단 변호인들 쪽에서는 이 증거 입수 경로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랑 검찰이 수사권 유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에서 받았다는 자료가 도대체 뭐 언제 어떤 경위로 이거를 받은 건지 입수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증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때문에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판 준비 기일로 회부를 해서 이 증거들에 대해서 검찰이 새로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서 확인하고 인부 예.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증인신문 같은 경우도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원래는 최상목 부총리와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부르려다가 지금 군인 2명 계엄부 지휘관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이 두 사람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신문 순서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휘 계통상 직접 윤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먼저 신문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문제를 삼았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해버리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좀 윤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들이 내란죄 입증 증거로 쓸 수 없게끔 방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증인을 직접 불러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예.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해서 이제 그렇게 채택된 증언들에 대해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검찰은 이제 PPT 자료 준비까지 해서 공소 사실을 상세 언급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여기에는 어떤 요지가 담겼나요? 네, 앞서 이제 검찰이 이제 뭐 2명의 검사가 붙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회적 이목이 끄는 사건인 만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고 일단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변호사, 뭐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으로 불리고 있고요. 일단 검찰은 앞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뭐 수사나 뭐 기소나 이런 이렇게 많이 접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 모의해서 국회와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고 결과적으로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고요. 예. 특히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회 그리고 과천 선관위 또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론조사꽃 모두 이제 병력을 투입 지시 내렸던 곳들인데 예. 이렇게 좀 지역을 언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형법 87조를 적용해서 기소했다라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세하게 뭐 특전사, 정보사, 수방사, 방첩사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지시를 내렸고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은 어떤 것이고 구체적 폭동행위는 어떤 것이고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상세하게 PPT 자료에 담아서 예.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김형기 특전사 1 특전대대장 이 두 분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헌재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말을 한 증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반대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쪽에서 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두 사람 모두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인 만큼 어떻게 보면 검찰이 신청했던 증인이기도 하고요. 예. 이 그대로 이제 진술을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부터 먼저 한 3시쯤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이때도 계속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관련해서 뭐 증거라든지 절차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좀 진행이 좀 더뎌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이 증거 채택 보류하겠다. 그렇지만 조성현 단장이 본인이 뭐 직접 듣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비공개로 녹취를 들으면서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오늘 역시나 똑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당일 그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명확히 언급을 했고요. 예. 이후에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고를 하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해라. 이 지원하라는 말은 대체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터주는 거였다라고 명확히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또 기회를 얻어서 네. 지금 계속해서 보면 뭐 증인 신문이나 뭐 변호사가 언급을 할 때나 검사 측에서 얘기를 할 때나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조성현 단장의 진술이 끝나고 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 증인 신문을 부른 거에 대해서 지금 저 상황이 본인이 보면 계엄 해제 투표가 지금 한창 진행되는 상황인데 군인들이 퇴각하는 상황인데 내가 이제 그 지시를 내렸을 리가 있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사실관계에 대한 선후관계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재에서 조성현 단장이 그런 게 기억나는데요. 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신이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인이 아니다. 네. 내 말을 부하들이 다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했고 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언론 촬영을 차단했는데 네. 내부 분위기는 그러면 좀 전해지는 게 있나요? 네, 일단 저희 취재진이 또 각 사별로 그래도 정해진 인원은 교대로 해서 안에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뭐 44석의 일반 방청석도 있고요. 그래서 좀 내부에서 전해지는 분위기를 사실 지금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촬영이 네네.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적극적으로 초반에는 이제 방청석 쪽에서 간간히 응시하다가 좀 덤덤한 표정에 있다가 뭐 공소사실 검찰이 진술할 때는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몸을 좀 흔들기도 하고 예. 아니면 이제 옆에 있는 바로 윤곽근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귓속말로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뭐 본인의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눈을 감는다든지 입꼬리를 올린다든지 좀 이런 표정들의 변화가 미묘하게 계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 뭐 본인이 발언할 때는 특유의 손동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손을 예. 높게 들어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마이크를 재판부가 계속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듣고 계속 발언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오늘 적극적으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걸 저희가 그 헌재 상황을 많이 그 생각이 나니까 네. 어떤 모습이었겠구나 대충 짐작은 가긴 하네요. 네. 헌재가 계엄이 잘못됐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그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헌재 그 심판 결과가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해석이 많이 나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헌재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지만 예. 이 형사 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란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요. 예. 근데 결국에는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은 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형사 재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이 있었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폭동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재 판단이 곧 유죄의 확증이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지점에 있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을 만드는 이런 사실관계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라든지 뭐 조성현 사령관이나 홍정원 전 1차장의 진술 같은 것들을 신빙성 있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 불리한 지점에 있는 건 맞지만 재판에 있어서 사실관계 입증 정도가 훨씬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선 또 그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도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네. 향후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전망인가요? 네, 이제 그 부분도 핵심인데 일단은 내란 실행에 대한 부분, 또 국헌 문란 입증에 대한 부분,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재판부가 첫 공판 이후부터는 적어도 2주에 3회씩은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 예. 오늘 재판 말미에 뭐 오늘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일정에 대한 좀 조율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 일단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군, 경, 윤 전 대통령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나눠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예. 사실 이제 뭐 지금은 공범의 어떤 가담 정도가 상이해서 병합 심리가 아니라 병행 심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게 재판이 장기화될 거거든요. 예. 추후에는 좀 병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실 다들 공범으로 묶인 상황이고 내란 우두머리 종사, 뭐 중요임무 종사라든지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모든 증인들을 모든 재판에서 다 부른다면 또 불필요하게 재판이 너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지금은 뭐 따로 진행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병합 순위로 되지 않겠냐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통해서 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는 거 하나, 또 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개가 특혜가 아니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형사 재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계속 그 국민들이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오늘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것들 제한했던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 재판부가 좀 재판 시작에 앞서서 밝혔던 부분을 좀 보면요. 예. 언론사가 이제 요청을 했던 이 법정 촬영 신청권을 너무 늦게 신청이 돼서 이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뭐
밟지 못했다. 그래서 추후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혀서 앞으로도 오늘 같은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될지 이거는 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과거 봤을 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재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2019년에 재판을 받을 때도 이제 이 지상 출입구로 모두 다 이동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더군다나 구속 상태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인데다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요청했던 비공개 출입도 아니었고 예. 경호처에서 요청했던 걸 법원 청사에서 받아준 거였기 때문에 이제 특혜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뭐 방호 차원이라고 결정을 한 거다.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들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영상 취재 기자단에서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남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 밖에 뭐 내란죄 혐의 외에도 검찰 측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고 또 경찰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네. 했는데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상황도 짧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불소추 특권 방어막이 사라졌잖아요. 일단 현재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 당연히 농후합니다. 애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받았을 때나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둘 다 적용을 했었는데 예. 이게 안 됐었잖아요. 일단 부하들을 뭐 국회 봉쇄나 이런 것들 투입시켜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추가 혐의를 적용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뭐 이거를 적용할 때 조사를 직접 거쳐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다만 뭐 재구속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 이 동일한 사실관계 가지고는 재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직권남용으로는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다른 이 체포영장 방해 혐의로는 좀 재구속을 할 수 만약에 한다면 이런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경찰뿐만이 아니라 공수처에 지금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밖에도 지금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가 좀 급물살 탈 걸로 보여서 좀 줄줄이 기소 선상에 오르는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된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채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